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미증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월화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국장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쉬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4거래일이었었는데 미장은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5거래일 좀 움직였는데 월화수 좀 눌림이 있었고 이 안에서 FMC 결과가 좀 나왔었죠. 그리고 반도체 실적들도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좀 눌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알고 보니 이제 파월은 뭐 비둘기적이었었다. 그래도 생각한 거보다는 뭐 다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매파적일 거라는 게 너무 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비둘기 아니었었냐라고 하면서 목요일날 좀 반등이 좀 나와줬었고, 그리고 금요일날 애플까지 좀 양호한 모습이 나오면서 뭐 실적이 엄청 좋았던 건 아니지만 자사주 매입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나스닥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우선은 요 박스권 안에 이 하락 채널 안에 이제 들어온 거는 되게 양호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선은 요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게 좀 중요했었고, 그 이전에는 지금 이 아래로 지금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이 위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정적인 곳까지는 좀 올라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시 눌린다면은 뭐 요 정도까지 눌리고 바로 가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 움직임인데 오늘 저녁에 뭐 크게 안 눌리고 16,000포인트만 지지하면서 여기서 눌리고 적당히 다시 반등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요 라인을 갖다가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16,000포인트를 갖다 지지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갈 거냐 요 정도 차이여서 내려온다고 하면은 15,800포인트 요 정도 보이거든요. 그 안에서만 움직여 준다면은 크게 미증시에서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뭐 이번 주는 뭐 크게 우려가 되는 내용들은 없거든요. 뭐 웬만한 일정들 경제 지표나 이런 일정들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냥 발언들이 좀 많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발언만 좀 나쁘지 않으면은 웬만해서 이 위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만 이어가면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에서 좀 움직임 다시 또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장을 보면은 국장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양호하게 좀 올라왔어요. 가장 중요한 라인이 이 라인이었었죠. 고점 이 고점들을 갖다가 돌파한 다음에 자 망가뜨리고 다시 좀 올라와서 이 고점 위에서 지금 움직인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자, 이 위에서 지금 버텨주는 모습을 갖다가 계속 이어가지고 있고, 뭐 미증시가 어느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뭐 갭은 떴지만 금요일날 갭은 떴었지만 그대로 다시 눌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거는 금요일날 저녁에 나오는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감,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좀 있었고, 이 리스크에다가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 오늘이죠. 오늘 국장이 좀 휴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요일날 좀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하게 좀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이 그렇게 튀어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우려할 정도의 눌림은 아니었었다. 그리고 금요일날 미증시가 괜찮았었고 고용지표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또 갭을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갭 떠서 또다시 눌리느냐 아니면 갭 뜬 상태에서 그대로 좀 양봉을 만들면서 좀 위로 좀 지켜 세워주느냐 그 정도 차이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요일날 내일이죠. 내일은 뭐 그게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미증시의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미증시도 함께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미선물 같은 경우에 큰 변동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웬만해서는 상방으로 좀 더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해요. 어느 정도 좀 돌파가 나온 다음에 자, 이 위에서 지금 버텨주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양봉을 세워주면서 좀 상승을 갖다가 이어가 주는지 그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동일합니다. 내용도 뭐 금요일날 어차피 미증시 움직였던 거 동일하고 전부 다 동일하죠. 뭐 크게 막 우려되는 그런 실적들도 없었고 뭐 이번 주에 나올 만한 좀 리스크 큰 경제 지표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무난하게 바닥은 지켜주면서 상방을 갖다가 계속 뚫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 주는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큰 뭐 좀 이따가 일정 말씀드리겠지만 좀 크게 뭔가 좀 센 발언들이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웬만해서는 양호하게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상승 터널도 잘 움직여 주고 있어요. 뭐 지지받고 저항받고 다시 저항받고 지지받고 다시 저항받고 다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여기서 한번 또 들어 올려주면은 이러한 자리까지 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이번 주는 뭐 크게 걱정할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뭐 좀 이따 내용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증시 자금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뭐 큰 변동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좀 늘어났다는 게 좀 양호해요.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서 좀 늘어난 모습이었고 57조 원까지 늘어났었고 그 전에 조금 빠진다 싶었을 때가 55조 원까지 좀 빠지긴 했었거든요. 한때는 57조 원, 막 58조 원 갔다가 55조 다시 갔다가 다시 57조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 이것도 좀 양호하고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눌리면서 그리고 FMC 결과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고용 지표도 나아졌으니까 예탁금은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예탁금이 들어왔으니까 신용잔고는 19조 1천억이죠. 근데 그 전에도 19조 3천억이었기 때문에 신용잔고에서는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시장이 오르는 마당이고 예탁금도 들어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용잔고는 뭐 오히려 비슷하거나 하고 좀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도. 자, 그리고 일별 동향 같은 경우에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거래일밖에 없었죠. 이번에는 국장이 외국인이 그래도 국장에서 꾸준히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고 오히려 미증시가 눌릴 때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줬고요. 그 다음에 미증시가 좀 상승할 때 오히려 덜 들어와 줬어요. 그러면서 상승분을 갖다가 계속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여기도 기관도 동일하게 미증시가 좀 나름 좀 괜찮게 좀 상승해 준다 싶었을 때는 하락한다 했을 때는 국장이 좀 하락을 갖다가 받아내니까 그때 이제 기관과 외국인 둘 다 들어오는 모습이고 오히려 미증시가 좀 상승하니까 개인들이 좀 들어가 볼까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매도를 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하거든요. 여기는 뭐 월요일 날 조금 들어와 주다가 그 다음부터 좀 눌러주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자, 외국인들은 이제 앞전 이거를 동안은 좀 들어와 줬는데 오히려 이제 좀 미증시가 좀 괜찮아가지고 좀 올라가 볼까 했을 때 현물까지 팔진 않았어요. 근데 선물을 갖다 좀 던져주는 그런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금요일 날 좀 아무래도 좀 눌림을 받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었고 이때까지는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가 좀 긍정적으로 좋아지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금요일 날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뉴스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앞전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월화 수가 좀 빠졌었잖아요. 그때 이제 좀 실적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AMD도 그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조금 중요하지 않았느냐. 아무래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사전에 실적을 갖다가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얘네 실적이 정말 안 좋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좀 성장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얘네가 좀 나쁘다라는 그런 반영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거의 10%대 이제 좀 폭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좀 크게 밀리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때가 이거였을 거예요. 자, 그때가 이날이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좀 크게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아무래도 반도체들이 좀 크게 밀렸고 그 다음에 FMC가 나왔는데 뭐 그 전날도 밀렸으니까 그리고 파월이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했으니까 하단에서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 이때는 반도체 실적들 때문에 좀 눌렸었던 거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금리 인하 이제 파월의 이제 금리 인하 FMC에 대한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때 예상했었던 건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파월은 굉장히 매파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이게 어떻게 비둘기적으로 나올까 싶었는데 뭐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금리 인하도 아니고 인상도 아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 이도저도 아니다. 근데 뭐 인상을 할 정도도 아니지만 인하도 할 정도도 아니다. 요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닌데 근데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계속 동결로 가고 데이터를 더 보겠다고 했는데 데이터가 막 그렇게 좋은 게 안 나왔었잖아요. 그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조금 안 좋겠네 라고 하면서 좀 시장이 혼조세를 좀 움직이긴 했어요. 시장이 위로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장중에 그랬다가 다시 좀 내려박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파월에 대한 해석들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을 좀 보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때 요날이죠. 요날 이제 장중에 보면은 장중에 고가가 1.7%까지 올라갑니다. 파월의 발언이 나온 다음에 자, 근데 결국은 마무리는 마이너스 0.6%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게 비둘기냐 이게 매파냐 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장중에 좀 크게 좀 변동성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 날이 이제 수요일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요일 날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의 수요일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안 좋았네 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국장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거 연준이 또 그 얘기를 했어요. 파월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자,
5월 FMC 이제 기준금리를 갖다 동결하겠다. 뭐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었죠.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근데 6월부터 이제 QT를 갖다 축소하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게 조금 크게 반영이 됐다고 저는 봐요. 사실 오히려 8월에 파월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6월에 이제 QT 축소 이거는 좀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QT라는 게 긴축을 하겠다는 거고 그걸 갖다가 국채를 갖다가 이제 쭉 빨아들이는 거를 더 이상 빨아들이는 속도를 갖다 조절하겠다. 그 얘기는 시장에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갖다가 이제 더 이상 흡수하지 않겠다. 유동성을 남겨놓겠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좀 봤어요. 자, 근데 이 내용이 뭐 크게 FOMC 이후에서는 크게 내용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의 이야기만 나왔죠. 금리 인상은 안 하고 인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만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우왕좌왕했던 것 같고, 근데 그 다음날 되다 보니 이제 QT 축소 얘기도 좀 이제 좀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우리가 파월을 생각했던 거는 매우 매파적이었었는데 그래도 매우 매파적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갈 만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목요일 날 이제 미증시는 좀 올라갔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월의 발언을 이제 비둘기로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서 미 증시는 좀 상승을 했었고, 그 전날 눌림을 다시 받았던 부분을 나스닥을 갖다가 다시 1.51% 이제 급등을 갖다가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목요일보다 조금 양호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금요일이잖아요, 국장은. 근데 금요일은 또 이제 고용 지표도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국장 같은 경우에 월요일도 휴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국장은 눌렸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국장은 이번 주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나올 만한 내용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한 주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자,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 같은 경우에 목요일날 이렇게 해서 올라갔었고, 자, 그리고 금요일날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좀 강하게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은 거는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전 데이터들이 너무 강했잖아요. 경제가 너무 탄탄하다. 이걸 갖다가 반영하는 그런 경제 지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계속 눌렸던 건데, 자, 고용 지표에서 그걸 갖다 뒤집어주는 모습이 나왔다 보니 나스닥이 드디어 좀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여기서 고용 지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국채 금리는 급락을 했어요. 자,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하니까 달러 인덱스도 좀 떨어졌고 엔화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었고, 그러다 보니 원달러 환율도 좀 떨어졌었고, 거기에다가 WTI 유가도 좀 빠져주는 모습, 거기다 금값도 좀 빠져주는 모습, 뭐 전체적으로 웬만한 지표들은 다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시장이 좀 이제 좀 괜찮아지는구나, 약간 이러한 내용을 좀 반영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영상에서 제가 좀 우려됐었던 거는 뭐 수요일 날 지나서 이제 좀 매수를 하는 게 어떻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자, 왜냐면은 수요일 날 휴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정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목금인데 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뭐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막 강하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조금은 베팅을 하지만 그래도 뭐 고용 지표도 봐야 되고, 거기다가 국장이 또 휴장인데 그걸 갖다가 리스크 있게 다 들어갈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도 목금에 좀 진입이 가능했었던 그런 요건들은 좀 괜찮았었다. 그래서 들어갔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내용들이 되게 괜찮아졌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따가 국채금리랑 이거 내용들은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로 해놨었는데 지난주 고용지표를 풀렸네요. 자, 지난주 고용지표를 보게 되면은, 자, 중요한 게 시간당 임금이죠.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에 전달에 4.1%였는데 4.0%를 예상을 했는데 3.9%가 나온 거예요. 더 낮게 나왔으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임금이 줄었다는 거는 시장에는 굉장히 반영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그 전에 MOM을 봤을 때 0.3% 상승을 봤는데, 전에 0.3%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0.3% 상승만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0.2%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둘 다 내려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는 임금 자체가 이제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괜찮은 내용이거든요. 그것만 괜찮았냐 라고 했을 때는, 자, 비농업 고용지수를 보면은 23만 8천을 갖다가 예상을 했었는데 17만 5천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것도 굉장히 적게 나오면서 이거 시장에 이제 일자리가 더 이상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것만 그렇게 나왔으면은 조금 갸우뚱할 수 있었는데, 비농업 쪽에서도 민간 쪽 고용을 보게 돼도 이제 18만 천을 갖다 예상을 했었는데, 자, 16만 7천 정도로 또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자, 실업률이 또 중요했어요, 사실. 3.8이 전달에 나왔었는데 3.8을 예상을 했는데 실업률이 3.9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일자리도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었죠. 그리고 실업률이 늘었죠.
실업률이 늘었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일하고 있으신 분들의 임금을 봤을 때도 임금도 더 줄어드는 약간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게 시간당 임금이잖아요. 자, 이러면은 일자리 완전히 둔화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지표예요. 이번에는 깔끔하게 나왔죠.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드디어 환호를 하면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금요일날. 이러면 금리 인하 할 수 있지.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그 다음번 CPI나 PCE 한 번만 더 괜찮게 눌러주는. 왜냐면은 CPI도 이렇게 갔다가 지금 옆으로 한번 횡보했다가 살짝 올랐거든요. 이걸 만약에 4월 달 거겠죠. 5월에 나오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다시 내려준다라고 하면은 봐라. 지금 그냥 굴곡이 있었을 뿐이다. 어차피 내려가는 방향은 하향이다. 약간 요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CPI랑 PCE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먼저 CPI가 나오니까 뭐 이번 주는 아니에요. 나오니까 거기서만 만약 이게 나와준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한번 또 높아지는 그런 구간들이 또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의외로 지금까지 경제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오다가 조금 그래도 조금 경기가 좀 둔화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 거는 좀 괜찮았다고 봐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 대선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파월하고 이제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사이에서 금리를 줄다리기 한다. 자, 연준의 독립성인데 연준의 독립성 당연히 있어야죠. 연준의 독립성은 있어야 되는데 뭐 한마디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그런 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러기는 쉽지는 않아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걸 안 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은 파월 같은 경우에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서 이제 좀 금리를 확인을 할 거야. 뭐 이제 2%에 다가서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만 지금은 뭐 방금 얘기했다시피 인상도 인하도 아니다. 지금은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해야 된다. 약간 요런 마인드예요. 자, 그런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하면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금리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이 좀 줄게 되면서 중산층들이 이제 좀 소비를 할 수 있고 좀 살만해. 좀 살 수 있겠네. 좀 그래도 여유가 좀 생겼어. 약간 요러한 내용들이 좀 그래도 바이든이 있어서 우리가 좀 먹고 살만했었네. 요러한 내용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대놓고서 인하를 해라라고는 안 하지만 금리가 이제 내려갈 거다 이런 식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린다는 이제 전망을 갖다 유지하고 있다. 본인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갖다 하라고 돌려서 이제 푸시를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 바이든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했으면 트럼프는 안 좋아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치적인 요건이다. 니네가 원래 이거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바이든을 갖다가 다시 재선을 갖다가 해주려고 지금 뭐 금리 인하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파월 의장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그는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등 민주당을 도울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못하게 돌려가지고 약간 너 정치적인 사람이잖아 금리 인하 할 거잖아 하면은 바이든 도운 거야. 약간 요런 식으로 미리 바닥을 갖다 깔아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옐런은 그냥 특별하게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옐런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나 여가지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뉴스를 보면은 자, 바이든하고 트럼프 지지율이 중요하겠죠. 자, 지금 지지율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바이든이 더 푸시할 건지. 자, 여기서 봤다시피 사실 파월은 지금 눈치 보기를 한다 치지만 트럼프는 안 좋아해 금리 인하하는 거를. 근데 바이든은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바이든이 더 하고 싶으려면은 바이든 지지율이 낮아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어게인 트럼프라고 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보다 더 우위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조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자, 6개월 뒤에 이제 시작하는 미국 대선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보다 지지율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뭐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은 뭐 어차피 이건 다 들어가서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뭐 이제 양자 대결에서 49%를 얻어가지고 바이든의 43%보다 뭐 앞섰다 등등등 모든 지역에서도 다 전반적으로 앞섰어요. 자, 이렇게 바이든이 약해진다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바이든도 더 푸시를 할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자, 이러한 내용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왔어요. 금리 인하는 뭐 이제 경제 지표를 하는 게 맞지만 그리고 독립성을 가지고서 연준이 움직이는 것도 맞지만 분명히 정치적인 효과는 분명 들어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대선이 6개월 남은 시점에서 바이든은 금리 인하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파월이 눈치 보면서 어느 정도 좀 내려줄지 그 정도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동결을 하고 있죠.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데 ECB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를 갖다가 좀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은
ECB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속도 차이가 있다 보면 유로존에 좀 부정적이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를 유럽에서 먼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유로화 가치가 떨어져요. 그거는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겠죠.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는 수출을 했을 때, 이거 수출하고 수입했을 때 이게 우리가 무역 적자를 갖다가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ECB가 먼저 연준보다 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국장을 생각해서 본다라면은 ECB 금리 인하는 좋진 않아요. ECB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유로화는 분명히 떨어질 거고, 그랬을 때는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이겠죠. 다시 그랬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도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달러가 좀 다시 강세를 좀 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갖다 깔아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엔화가 굉장히 움직임이 독특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엔화 때문에 국채도 계속 꾸준히 같이 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개입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개입 없이는 저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엔화 자체가. 자, 160엔을 뚫고서 순식간에 155엔까지. 이거는 이거예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줄 알았는데 4월에 금리 인상을 갖다 할 줄 알았는데 인상을 안 했고, 그리고 여름에 뭐 할까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거는 추측인 기사들에서는 여름에 하겠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름 뭐 지나서 하겠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일본 BOJ에서는 특별하게 금리 인상을 언제 하겠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160엔까지 뚫리고 점점 엔화의 가치는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쭉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뭐 환율이 급등하면은 개입을 하다시피 일본도 이제 시장 개입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60엔 뚫자마자 155엔까지 그냥 찍어 누릅니다. 그리고 155엔에서 다시 한번 FMC가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래가지고 153엔까지. 자, 우하향하면서 마지막에는 153엔까지 그냥 찍어 누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대략 한 5시간짜리로 볼까요? 자, 급등을 하니까 160엔을 갖다 넘겼죠. 여기 160엔을 넘기니까 찍어 누릅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이거는 돈으로 그냥 찍어 누른 거예요. 그냥 개입하면서. 자, 그걸 찍어 누르니까 그 다음에 조금 천천히 또 기어 올라오죠.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계속 찍어 누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자 또 한 번 또 찍어 누릅니다. 구두 개입도 하고 그냥 엔화를 갖다가 돈으로 그냥 찍어 누르는 거죠. 달러를 갖다 흡수를 하면서. 자, 그래서 찍어 누르고 이제 좀 다시 진정이 되나 싶은데 또 휴일이다 보니까 또 다시 올라오는데 뭐 어느 정도 또 올라오면은 또 다시 찍어 누르겠죠. 결국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이렇게 개입하면서 그냥 찍어 누르면서 환율을 갖다가 계속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장한테 좋은 거는 엔화가 이렇게 찍어 눌렸다는 거는 달러 가치가 더 떨어졌다는 거고 원 달러 환율도 분명히 떨어졌어요. 그런 효과들도 있었고 FMC 효과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자, 어쨌든 그나마 진정이 됐다는 것은 다행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다시 튀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자, 그리고 이스라엘 얘기로 좀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일시 휴전은 할 수 있지만 종전을 수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을 끝나지는 못하겠다. 일시 휴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휴전을 해주면서 뭐 인질 받아내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 우리는 전쟁은 계속 할 거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도 휴전 협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한 2주째 무슨 협상만 하고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계속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휴전이 안 될 것 같은데 얘네가 휴전을 하든 안 하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얘네가 전쟁을 하더라도 라파를 공격을 하더라도 시장에는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라파 공격하는 건 이미 라파 공격은 이미 한두 번씩 진행을 해왔었고 그렇게 크게 다가올 만한 악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 휴전을 한다? 일시휴전이 아니고 만약에 종전을 만약에 한다 했으면 이거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만해요. 왜냐면은 꽤 오랜 시간 전쟁을 해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확전 문제는 더 이상 안 터질 것 같지만 그게 안 터질 것 같으니까 유가가 쭉쭉 빠지고 있거든요. 확정까지는 안 갈 거라는 게 이제 보여졌으니까 확실하게. 자, 근데 이제 종전까지 만약에 해주면 모든 이슈가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뭐 전쟁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이란이 껴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자, 그래가지고 방금 네, 지금 방금 광고가 이렇게 뜨네요.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파에 이제 보복 공습을 갖다가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오늘 오전 기사니까 뭐 새벽중에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공습을 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휴전을 할까 말까 했었는데 휴전 협상도 지금 삐걱거린다. 그러니까 휴전에 대한 기대감은 솔직히 사라진 것 같아요. 뭐 하면은 좋은 거고 하면은 시장에 긍정적이겠지만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지금 공격했는데도 뭐 크게
네,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를 갖다 계속 공격해요. 그리고 남부도 막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웬만한 곳들을 갖다가 점령을 많이 했어요. 뭐 아우디 이우카 점령 후에 인근으로 세력을 확장을 했었고, 뭐 오체레티네 마을을 갖다가 이제 해방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도 점령을 갖다가 하면서 계속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좀 계속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나토가 괜히 나서지만 않아주면 좋겠다. 그냥 요렇게 좀 밀리다가 이제 뭐 나토랑 이제 얘기 좀 해가지고 적당히 협상을 좀 해서 줄 거 주고 그냥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지 알겠죠.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버티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계속 전쟁이 되고 있다. 근데 여기가 전쟁이 계속 되고 있어도 시장엔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나 우크라 전쟁이 시장에는 타격을 줄 만큼 줬고, 이미 악재는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오히려 얘네들이 휴전을 한다거나 종전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호재로 오는 거지,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볼 게 진짜 특별한 게 없어요. 보다 보면은 보시면은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죠. 내일 같은 경우에 국채 입찰 뭐 이거 봐도 됐는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국채 금리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리고 계속 연설만 있어요. FOMC 뭐 버킨의 연설, 그리고 윌리엄스 연설,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면은 또 연설들이 있죠. 자, 여기도 연설, 그리고 계속 연설이에요. 아래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연설 말고는 진짜 크게 뭐 봐야 되는 그런 지표들은 단 한 개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봐야 될 게 그럼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실적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랬을 때는 실적도 덩어리 큰 게 이미 웬만한 빅테크들은 다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봐야 될 건 없어요. 그냥 조금 옆에서 그냥 훑어볼 수 있을 정도. 필란티어 테크 정도 하나 있겠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보게 되면은 루시드하고 리비안 정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월트 디즈니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뭐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우버, 뭐 사람들의 소비의 정도를 갖다가 가늠할 수 있는 우버나 소피파이 뭐 이 정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우리가 아마존이나 이런 거에서 좀 사람들의 소비나 이런 걸 갖다 지켜볼 수 있듯이, 자, 그 정도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쪽으로 ARM 쪽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로블록스 이런 거 별로 필요 없고요. 사운드하운드도 뭐 괜찮긴 한데 뭐 굳이 저것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내용들은 없어요. 굳이 본다라면 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적도.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막 얘네들이 잘 나오면은 시장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을 주겠죠. 근데 얘네들이 안 나왔다고 해서 막 시장이 박살날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그 정도의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미증시를 움직일 만한 주요 빅테크가 아니다 보니까, 자,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진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유가나 이런 내용들 그런 거에서 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유가나 환율이나 아니면은 채권금리 움직임 그 정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정도가 더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실적이 언제 나오냐인데, 엔비디아 실적은 22일 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오늘 22일 1분기 실적을 갖다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가 아니죠. 다음 주도 아니에요. 그 다음 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다른 애들이 막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는 게 아닌 이상 막 시장을 갖다가 실적으로 이끌 만큼 그런 기업들은 지금 이제 나올 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 뭐 별거 없고요. 자, 다음 주 그리고 22일 요때 이제 엔비디아가 나오다 보니까, 이때쯤이면은 이제 CPI도 걱정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CPI가 저도 언제인지 지금 확인 안 했거든요. 분명히 뭐 이때 수요일 아니면은 그쯤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스무리하게 나올 거니까 그때가 이제 조금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때가 좀 중요한 기간이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도 나오고 CPI도 나오고 경제 지표들 다시 새로운 것을 막 우르르 나오고, 자, 그때가 이제 좀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빅테크들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러셀 2000 같은 애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별거 아닐 때는. 자, 요 정도로 내용이 있었고, 뭐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악재들은 다 해소를 하고 온 모습이에요. 뭐 에나 쪽도 그랬고요. 에나 쪽도 뭐 해소를 했고요. 이스라엘 쪽도 뭐 크게 우려되는 거 없었고, 우크라이나 쪽도 크게 우려되는 거 없었고, 그리고 뭐 바이든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금 여력이 조금 있어 보이고, 바이든이 뭐 지금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그런 여력도 조금 있고, 그리고 뭐 고용지표에서도 뭐 괜찮게 나왔죠. 고용지표 정말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고용지표에서도 좀 시장을 갖다가 우려했었던 부분을 전부 다 해소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그리고
반도체들 실적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로 어쨌든 실적이 좋았든 나빴든지 간에 반도체 실적 이런 걸로 시장을 갖다 한번 누르면서 웬만큼 조정 줄 만큼도 다 줬었고, 자 그러면 악재들은 생각할 만한 악재나 우려되는 거는 전부 다 해소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는 그러면 다음 거 볼 게 이제 실적이냐 뭐냐 했을 때도 이번 주 별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무난하게 움직일 거고, 오히려 움직이지 않았었던 국장이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유가는 이란이 이제 확전을 할까 싶었는데 이란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확전할 마음이 없는 걸 보고서 한번 눌렸죠. 눌린 다음에 에이 그래도 뭔가 이슈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슈 따위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찍어 누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유가는 사실 요렇게 본다라면은 사실 여기를 지켰어야 되는데, 자 이 구간 보이시죠? 자 지지받고 지지받고 계속 지지받고 여기도 지지받고 여기도 지지받고 지지받고, 그리고 여기 지지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지받았는데 이걸 깨고 내려왔어요. 이걸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유가는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유가가 다시 좀 올라온다 하더라도, 자 아까 전에 이렇게 지지받는 자리 있었죠.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충분히 안정적인 위치까지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환율도 비슷해요. 환율도 비슷한데 환율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는 게 좀 뭐랄까 160원이 굉장히 1360원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자 1360원이 예전부터 여기가 저항이었어요. 자 1360원이죠. 자 여기 1360원, 자 여기 1360원. 그랬을 때 다시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1360원을 깼어요. 깨고 내려가가지고 1350원까지도 한때 갔었다가, 그러다가 지금 조금 기술적 반등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중요해요. 오늘 날짜에서 이 1360원 다시 또 돌파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 기술적 반등 나왔잖아요. 이렇게 다시 내려가느냐. 그래서 오늘 밤에 내일 아침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은. 그래가지고 여기서만 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 준다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이고 얘도. 자 그리고 국채금리 이쪽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해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아직은 완전히 안정적이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4.4불 정도가 보여요. 제가 좀 선을 잘 못 긋는데 여기 4.4불, 4.4불이 굉장히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왜 4.4불이 중요하냐 라고 봤을 때는 4.4불 때가 예전에 고점으로 작용을 했었죠. 자 여기 고점으로 작용을 했었죠. 자 여기 고점 작용하고 고점 작용하고 그랬던 걸 돌파한 게 4.4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4불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한번 좀 뭔가 연준 위원회 발언만 좋다면 4.4불까지 한 번은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제 추가로 내려가는지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또 다시 움직여서 또 상승으로 좀 이어가는지, 이게 좀 중요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만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국채금리는 안정권은 아니에요. 하지만 환율이 조금 안정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유가는 이미 안정권으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걱정할 게 없어 보이는 한 주예요. 웬만해서는 진짜. 그러니까 국장도 어차피 실적이 이번 주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15일까지 전부 다 실적을 내놔야 되니까, 이때까지니까.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 다 이번 주에 나올 거예요. 조금만 한 중견 기업이다 하는 곳들은 다 이번 주에 싸그리라 나온다 보면 되고, 정말 중소기업 정도, 진짜 소기업들 그런 애들이 이제 보통 이제 15일날 내놓거든요. 14일날 저녁부터 15일날 이때 마지막에 막 부랴부랴 내놓는 게 이제 좀 중소기업들이 좀 많고요.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시총 작은 데들, 이때는 거의 뭐 웬만한 그래도 그룹사라는 곳들이 거의 다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실적에 따라서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대외적인 시장 움직임이나 뭔가 악재가 나올 만한 경제 지표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번 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좀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시장이 좀 움직여 준다면은 이번에는 다시 또 이걸 트라이 하는지 좀 봐줘야 되겠죠. 자 앞전에 있었던 자리가 2750이에요. 자 2750. 자, 요 라인까지 좀 움직여주는지. 아무래도 금요일날 이제 음봉 때린 거는 이제 메꿔가지고 좀 올라갈 거는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랬을 때 어디까지 좀 당겨줄지는 환율도 보셔야 되고, 국채금리가 더 추가로 빠져주는지. 국채금리가 좀 더 빠져준다면은 시장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환율도 좀 더 빠져준다면은 뭐 이제 금요일날 빠진 거다 보니까, 환율이 저렇게 빠진 거는 금요일날 저녁에 빠졌다 보니까 그거 이제 좀 더 빠져준다면은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에서도 외국인 수급들 긍정적으로 돌아오는지 그것도 확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좀 움직여준다, 외국인 수급도 괜찮게 들어와준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2750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한 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요 감사합니다.